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각 장마지만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과 장마 대처 상황 살펴보시죠. 첫 소식입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곳곳에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장맛비 소식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상습 침수 지역과 공사장 인근 등 재우려 지역 주민들은 이맘때면 늘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재해 우려 지역입니다. 산비탈 아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골목길 담벼락은 깨지고 뒤틀려 어긋나 있습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인공 구조물로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집 외벽은 지진이 난 듯 쩍 갈라져 있고 토사를 막기 위해 쌓은 뒷마당 옹벽은 오래돼 틈이 생기고 기울어졌습니다. 항상 장마지면요, 이 담이 산이 이렇게 좀 무너질까 봐 항상 겁이 나요. 항상 신경을 쓰게 되고 담이 항상 금이 가 있으니까요. 비가 오면 혹시나 좀 무너질까 항상 걱정이 돼요.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 야구장 외야 담장을 짓기 위해 세운 옹벽은 아래 구조물을 지탱하던 흙이 빗물에 깎여나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고 간 자리는 굴삭기가 땅을 판 듯 움푹 패였습니다. 성인이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패인 곳은 마치 협곡을 연상케 합니다. 민가가 있는 공사장 외벽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지난해 집중호우 때 토사가 흘러내려 비탈면이 움푹 패였습니다. 절개지에는 토사에 휩쓸려온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금방이라도 비탈면 아래로 내려올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큰 돌 굴러간 거 봐, 저 바위, 큰 바위들이 굴러가 있잖아. 지금 저 밑으로 이거 무너지면서 저거 바위 그 내려온 거거든. 저 밑에까지 굴러가 있잖아 봐. 그러니 이런 돌이 굴러갈 정도면은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 비 또 작년 매로 비가 또 많이 온다면은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동두천시는 부랴부랴 응급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간 공사장 외벽은 흙으로 메우고 굴러 내려온 돌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사장 내부도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를 만들고 토사 유출을 막아줄 침사지도 설치했습니다. 다단계 침사지라든지 그리고 저 상부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그 배수로로 적절하게 흘러나가지 않는 우수들을 배수로로 적절하게 유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처럼 장마철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우려 지역은 경기도에만 615곳. 여기에 최근 15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3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하 터파기 등의 현장 중에서 임야 또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 토목, 소방 등 5개 분야의 총 231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시군을 통해 보완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 철저한 대비와 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의 수해 피해 지역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남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 특히 홍수 위험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어떨지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수지천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농경지와 축사 등 5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무너진 제방 가운데 일부는 복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수해 때 지금 제방이 터지고 유실된 데는 좀 2군데인데요. 거기는 지금 이제 복구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작년에 이 큰 수해를 입을 때 제방 자체 전체 제방이 2m, 3m 다 밑으로 내려앉고 유실된 부분은
일부 유실될 부분은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정말 많은 비가 온다면 이것도 정말 큰일 같습니다. 지난해 피해 당시에 남원시는 수해 피해를 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섬진강 주변 4개 면에 홍수 위험을 알리는 마을 안내 방송을 했지만 성공률은 70.9%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강우량과 수위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신선로 보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천 14개소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수동식으로 운영되던 배수문을 자동화 원격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호우에는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호우가 발생됐을 때는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건수는 남원 지역에서만 470여 건에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전북 지역에서만 330여 곳에 달하고 있어 피해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수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더위를 피해 산이나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재 아나운서도 캠핑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도 주말에 가까운 계곡이나 산을 찾곤 하는데요.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캠핑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고 또 고립 위험도 있기 마련인데요. 주요 대처법을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물 위로 로프를 통해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지난 2019년 8월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집중호우로 고립됐던 야영객들입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계곡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계곡을 건너다 난 사고입니다. 여름 휴가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 같은 계곡 고립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등으로 캠핑 인구가 늘면서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보시다시피 물도 깊지 않고 물살도 매우 약한 곳입니다. 하지만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물살도 매우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우가 쏟아지면 일단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세고 미끄러워 무리하게 건너는 건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물놀이 시설 등과 달리 안전 요원이 없어 계곡 바로 옆 야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 등 관리 당국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고립 순환 사고는 지난 2019년보다 750여 건 늘어난 4,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장마철이 걱정인 곳이 또 있습니다. 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나 급경사지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산림청에서는 일명 K-산사태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급경사지 붕괴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7개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서 156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장마로 무려 1,343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했고 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이 잦고 산사태나 급경사지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모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토사가 쓸려 나가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예상치 못한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연구원은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토사 곳곳의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예측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사태 위험 지도는 강우량을 반영함으로써 위험 등급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적인 지도가 되도록 2022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연구 결과를 얼마나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산사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좀 서로 앞장서서 그 자기 지역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안내 문자라든가요. 이상 기후로 기상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재 아나운서는 장마철이면 유독 하천 주변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더러운 오폐수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면 각 지자체마다 오폐수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죠. 예, 매년 장마철이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사이 한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물. 인근 공장에 악취나는 물이 넘친 한 마을은 농지에서 20톤이 넘는 흙을 퍼냈습니다. 이런 오폐수 유출은 장마철에 빈번합니다. 실제 30% 넘는 지자체 축산 악취 민원은 7, 8월에 집중되고 위반 업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다 보니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면 지자체마다 집중 감시 활동이 펼쳐집니다. 미니 카메라와 CCTV, 수질 검사 시트까지 최신 검사 장비가 동원됩니다. 보이든 과실이든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매일 이제 팀별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점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많이 씻겨가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강수 시에는 수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 오폐수 유출은 폭우를 틈타버리는 무단방류보다 대부분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유출 방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축산 분뇨나 퇴비, 기계 등을 방치하면서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휩쓸려 하천 유입이 많아진 것입니다. 감시 체계와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홍보하거나 점검하거나 감시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 의식에 대한 그런 걸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점점 폭우를 동반한 장마,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무단방류 업체의 퇴출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네, 상황별 대응 요령을 전문가 통해 들어보죠.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황운용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황운용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마철이 되면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침수에 또 고립될 위험도 있기 때문인 거겠죠. 이럴 때 어떻게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주변의 배수로나 빗물바지 등을 이제 청소를 함으로 해서 배수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침수를 먼저 좀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일기예보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피난을 해주시고, 또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가 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한 장소로 좀 옮기고, 또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침수가 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이제 좀 침착하게 구조를 먼저 요청하시고, 계신 곳이 아직까지 이제 침수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건물의 제일 높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구조를 좀 기다리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피난을 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저지대는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마철 운전 중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비가 올 경우에 물론 이제 빗물이 유입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밑에서 위로 이제 물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운전 중이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을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엔진룸 쪽에 이제 고여 있는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뭐 시동이 꺼진다라든가, 또는 요즘 자동차가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의 시설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많이 이제 전기 설비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전자장치 또는 전기 설비가 물에 침수가 되면은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만약 있다, 예를 들어 침수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 좀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아를 변속하지 말고 저속 기아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을 걸로 생각돼가지고, 다만 이제 차량의 엔진까지 물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차량의 엔진이 멈춰버린 경우, 즉 차량 중간에 선 경우에는 차량에서 가급적 빨리 하차를 하셔서 신속하게 안전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견인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침수가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시고, 굳이 꼭 들어가서 꼭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우리가 보폭을 좀 짧게 걸음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전기 감전의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폭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폭이 한 60cm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폭 전압 같은 경우에는 보폭에 따른 전압을 느끼는 정도, 이 정도를 갖고 얘기하고서 보폭을 짧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기적인 거를 약하게 느낀다라고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돌아서 나옴으로 인해서 피난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폭을 줄여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황운용 교수였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1일,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현장 방역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철훈 구청장은 구 전역에 걸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시 방역의 일환으로 1일 새벽 남항동 일원에서 구청 직원, 주민들과 함께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경로당 등을 찾아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며 생활 속 불편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고장으로 나아갈까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또 성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첫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